짜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그레입니다. 오늘도 취업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어떤 유형의 지원자들이 앞으로 공기업에 입사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종류의 지원자가 있는데요. 종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차근차근 왜 이 지원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 덧붙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지원자군은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얼마나 공기업 취업 준비에서 경력이 중요한지 말이죠. 2017년 이전에 공기업 전형에서는 학점, 영어, 나이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고 낮은 배수에서 인적성 시험을 치는 식으로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이렇게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가 된 것이죠. 이분들은 분명히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채용 트렌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필기시험까지만 어떻게 통과를 잘 하면 면접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원자군은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공기업에 일반직으로 입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보통 8대 전문직이라고 하나요? 전문직의 경쟁 상태나 어떤 포화 정도가 굉장히 많이 심해졌습니다. 로스쿨 같은 것이 생기면서 변호사들의 어떤 처우들도 굉장히 많이 평균적으로는 다운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경쟁 상황을 봤을 때 육아라든지 아니면 취미를 중시하시는 분들, 워라밸을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충분히 공기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경력이 없는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지원을 해서 필기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면접에서는 사실상 거의 게임 끝이라고 봐야죠.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직 전문직을 뽑지 않고도 일반직으로 전문직을 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8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의 모든 채용 과정에서 5점이라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시면 알겠지만 이 5점이라는 가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정량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면접에 갔을 때 이 전문직 자격증 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 동료들 중에서도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원자군은 바로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지역인재랑 이전 지역인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공기업 채용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죠. 지역인재분들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쿼터를 줘서 이 쿼터만큼은 꼭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지역인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공기업에 인턴까지 하면서 직무 경험까지 꿰차면서 사실상 필기까지 합격하면 면접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 있거든요. 신규 채용자 중에 지역인재 비율을 보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규 채용 현황인데요. 이 현황에서 총 신규 채용 대비해서 이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비중이 나타납니다. 2014년에는 53명의 채용 중에 17.5명의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2019년에는 47명 중에 26.5명이 포함되면서 이제는 거의 절반 이상의 그런 합격자가 비수도권 지역인재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지금 현황을,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이런 팩트, 여러분들이 판단은 하시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지원자들이 공기업 신입사원의 거의 90%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불리해진 거는 수도권 순수 대졸자입니다. 이 순수 대졸자 같은 경우에는 막 졸업한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나이로도 이득을 볼 수 없고 경력도 없고 어떤 가점이나 정책적인 지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기업에 오시려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지원자들보다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사실 근데 압도적인 무언가가 있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면접에서 1등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공격형 면접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저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상황이 파악이 되셨나요? 굉장히 지금 공기업 채용은 얼어붙고 있고, 얼어붙는 와중에서도 이런 쟁쟁한 지원자들을 뚫고 최종 합격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공기업 채용을 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였어요. 순수 대졸자로서 이 난관을 뚫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공기업을 지원해야겠다, 지원한다면 정확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짬바.